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비가 하루 종일 옵니다. 그냥 뭐 내일도 또 온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그냥 과일들이 그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칭찬이 좀 부족한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박장애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 강박장애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와 행동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상태. 여기서 강박적 사고라는 거, 이건 불안과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안, 초조,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 강박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 불안, 초조, 긴장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두려운 사건, 뭔가 불안한 사건이 일어나 위험해질 것 같다는 인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 초조, 긴장해서 뭔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장애 환자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른 유형이 또 다양해서 어떤 증상들이 강박장애가 해당되는 건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염세척 강박입니다. 더럽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씻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자꾸만 씻는 거예요. 오염된 것 같다고 공포와 불안이 생각하는 거, 공포와 불안감이 생기는 강박적 사고, 그리고 세척하는 행위, 요거는 강박 행동입니다. 항상 같이 쫓아다니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동양의학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더럽냐, 이 새끼가.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게 뭐야. 잔소리, 핀잔, 업신여금 이런 걸 눈치 보면서 성장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세척 오염 강박이 생깁니다.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타박한 거예요. 두 번째는 확인 강박이에요. 외출 시에 뭐 가스불 잠갔는가 문단속을 했는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오염세척 강박과 확인 강박 유형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문단속을 안에서 뭐 도둑을 맞았다든가 뭔가 분실된 책임을 얘한테 묻는 거예요. 너가 문을 안 잠궈서, 너가 여기다 똑바로 정리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뭐 자꾸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확인으로 크나큰 혼남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거야. 그래서 반복적 강박 사고가 여기에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가스불 잠갔는가 문 잠갔는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때까지. 세 번째는 이 대칭 정렬 강박. 이거는 물건을 반드시 제자리에 놓고 배열 상태가 오화열 정리 상태니 돼야 돼요. 이건 가구나 소품 자신이 정한 위치에 따라 또 원칙에 따라서 대칭되고 정리되어야 되는데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박사고예요. 그래 가지런히 놓아야 비로소 안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뭐 책상 정리, 뭐 필기구 이런 거 쓰다 보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모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넌 왜 애가 정리 정도를 못하느냐 라고 잔소리를 수없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항상 제자리에 딱딱 돼 있어야 돼요. 애들이 어떻게 제자리 돼 있어? 그 기계지. 근데 그걸 잔소리라는 거야. 부모 이외의 사람이. 또 부모도 잔소리를 너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애가 왜 정리를 못해?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부모도 잔소리하고 또 이외의 사람도 또 잔소리하는 거야. 그러면 대칭 정렬 강박증이 걸립니다. 네 번째는 저장 강박이에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둡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물건까지 모으고 낡은 물건에 집착해요.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버리지 못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너 그거 어디다 뒀냐? 넌 애가 왜 이렇게 띨띨하냐? 아유, 저거 커서 뭐가 될래? 얘가 치웠던 거예요. 버린 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버렸는데 그걸 다시 부모나 또 다른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혼을 나고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또 찾을까 봐. 그러니까 어딘가 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왜? 언젠간 또 찾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없어지면 또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숫자를 세거나 공격적으로 충동과 또 성적 생각도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그런 건 버려버리고 어디에 뒀는가? 얘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거예요. 그걸 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말 그대로 주눅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잔소리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불안, 초조, 긴장.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상태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반복되는 실수와 잔소리의 결과 불안, 초조, 긴장이 점점 커진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강박적 사고와 그 다음에 강박적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일어나는 거, 이걸 갖다 강박장애라고 해요. 그건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 속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단을 보면 하루 1시간 이상 소모하며 생활 전반에 지장을 줄 때 이걸 강박장애라고 진단하고, 더 무서운 것은 원인 불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의 문제입니다. 왜 원인 불명이야?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서양의학적으로 원인 불명, 이거 아니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부모가 강박장애가 있으면 자식도 겪을 확률이 높다. 부모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걔가 항상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무섭거나 부끄럽고 해서 기세가 꺾인 거예요. 그게 주눅이 들어서 그냥 이런 게 얘기도 있죠.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 거. 주눅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주어이다. 불안, 초조, 긴장되니까 즐거운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항상 24시간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행복 호르몬이 나와? 불행한 호르몬이 나오지.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약물치료, 인지행동,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강박장애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 히키코모리,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조울증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필수.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과 명상을 하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병증, 이게 강박장애입니다. 동양의 약적 소견을 정리하면 정신질환은 심장, 이건 마음이고 콩팥은 호르몬, 두 개 동양의학적으로
수와 화, 콩팥과 심장의 부조화를 이룰 때, 이때 강박장애가 생깁니다. 여기 한자로 보면 강박증, 불합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잘 모르고 한 행동인데 그걸 갖다 쫑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더욱더 초조해지는 정신 이상증, 이게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 심리적인 불안감이 시초입니다. 정신적인 안정 결핍 증상이라 이렇게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장 환경이 불안, 초조, 긴장, 위협, 이런 게 누적된 거예요. 그걸 해소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모보다는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불안, 초조, 긴장된 조성된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남의 소리 큰 거예요. 눈치 보면서 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보다는 이제 질적인 사랑을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위안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곁에 항상 내가 있을게. 아시겠어요? 내가 있을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불안함 속에서도 자기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저런 장난치고 농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시켜요. 놀러도 가고 식당도 가고 가끔가다 같이 오줌도 넣고 그냥 노상방뇨죠. 노상방뇨도 하고 욕도 하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칭찬, 인정, 격려, 상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라오면서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고 상 받은 적이 없고 잘했어라고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불안, 초조, 긴장된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항상 네 곁에 항상 있을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길거리 오줌 쌀 수 있어요. 욕도 할 수 있어요. 씨발 새끼들이 욕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욕을 못합니다. 왜? 또 욕 먹을까 봐. 그러나 욕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장 주는 게 아니고 칭찬하다는 뜻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칭찬을 한 번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불안, 초조, 긴장한 생활만 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또 욕먹을까 봐. 여러 사람 앞에 가면 땀을 뺄빨 흘려. 말 한마디 실수할까 봐. 집안에서 오줌 소리도 안 나요. 발뒤꿈치 들고 다녀요. 눈치 보면 살아요. 3살 쩍버릇 80까지 간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한마디로 함축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엄마의 영향, 엄마의 사랑, 남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여자는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장애 중에 하나가 강박장애입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따스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러한 마음의 병이 강박증이에요. 강박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치는, 치유하는 방법은 이제는 양적인 사랑보다는 질적인 사랑을 줘야 됩니다.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잘했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위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 주는 겁니다. 자라오면서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 초조, 긴장에 연속으로 지금까지 성장했던 거예요. 그게
강박장애입니다. 여기 원인 불명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사랑 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이런 강박장애는 아주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별것 아닌 그런 질병으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사랑을 주어서 이런 강박장애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